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고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직업 얘기냐? 왜냐하면 저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 집 수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센스나 자격증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흔히들 미국에서 이런 얘기 하죠. 플러머, 배관공이 대학교 나온 친구들보다 돈을 잘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직이 돈을 잘 버는데 기술직 플러스 힘든 일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돈을 잘 버는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기 힘든 직업들이 뭐 거의 대다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특별한 직업 중에 그전에 제가 들었던 거는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는 것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송전탑 위에서 올라간다든가 고층 빌딩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형님은 트레이닝을 받고 무슨 일을 했냐면 셀타워라고 하죠. 전화기 안테나 다는 일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꽤 고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이제 연세 드시고 하기는 좀 힘들죠. 제가 이곳 라스베가스에서도 그렇고 뭐 LA에서도 그래요. 사실 집을 고치러 다니시는 분들, 흔히들 쉽게 말해서 핸디맨이라고 하시죠. 핸디맨 하시는 분이 저보다 젊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젊은 분 보기 힘들어요. 핸디맨은 그냥 평생 동안 이제 손재주 있는 분들이 핸디맨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흔히들 핸디맨이라는 건 사실 어떤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긴 합니다. 특별한 기술 라이선스가 없는데 그냥 일하시는 분들인데 핸디맨으로 좀 짭짤하게 또 수입을 올리실 수 있죠. 라이선스가 있으면 좋은데 영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험 보는 거 부담도 있고 그래서 핸디맨으로 그냥 라이선스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 사실 이게 또 불법일 수도 있어요. 많은 주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는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핸디맨이 하는 일 중에서 라이선스가 필요 없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집에서 전구를 갈아준다거나 혹은 뭐 비데를 설치해 준다거나 정수기 하나 연결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들은 아닌데 거기선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이곳 라스베가스 와서도 만나 뵀던 분 중에서 핸디맨 하시는 분, 전기 하시는 분, 공사 하시는 분 다 저보다 연배가 위세요. 70대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도 한번 얘기하고 싶고 젊은 사람들도 나 이런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좁혀서 집 관련돼서 어떤 라이선스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여기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이선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엘렉트리션이라는 게 있죠. 전기 기술자. 전기 기술자가 돈을 잘 받습니다. 게다가 좀 상업용까지 만진다 그러면 짭짤하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라이선스가 필요하죠. 그리고 HVAC이라고 합니다. HVAC 기술자로 하는데 이게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는 특히 돈을 잘 벌어요. 라스베가스는 여름에 부르는 게 돈입니다. 애리조나 이런 곳은. 이게 뭐의 약자냐면 히팅, 벤틸레이션, 그다음에 에어 컨디션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VAC라고 하는데 흔히들 HVAC이라고 합니다. HVAC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여름에 덥잖아요. 애리조나도 그렇고 이게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6개월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딩가딩가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한 달에 몇만 번씩 우습게 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부르는 게 돈이니까. 날은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고장났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를 부르던 간에 많이 부르고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HVAC 이거에 돈이 짭짤한데 이게 사실 힘든 일이에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날 더운데 뭐 라스베가스, 피닉스 같은 데는 여름에 120도 넘어가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야 되고 되게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플러머, 배관공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플러머가 짭짤한 직업이라는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플러머도 당연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한데 또 플러머는 지저분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좁은 데 들어가니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펜터, 목수라고 하죠. 카펜터는 공사 현장에서 벽 같은 거 세우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가구 같은 거나 안에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월급 받는 게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급 마감 목수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되게 짭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루핑 기술자, 지붕 날아가는 경우 많이 있죠. 바람 불고 뭐 그러면 그다음에 오래되면 또 지붕이 사가서 바꿔야 되고 루퍼라고 하는데 이 루핑 기술자들도 페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요즘엔 루핑 기술자 중에서 태양열 패널 같은 거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게 또 짭짤하게 벌 수 있는 엑스트라 인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어서 집 같은데 인스펙터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괜찮아요. 인스펙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집을 사는데 인스펙터하고 와서 집에 하자가 있는 점인지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배우면 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물이 새는 데가 있는지 가스가 새는 데가 있는지 벽은 안 부서졌는지 그다음에 안에 뭐 실링 같은 데 멀쩡한지 프레임에 어디 젖은 부분이 있는 점인지 집 인스펙팅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따는 게 다 문제지만 따기만 하면 요건 진짜 괜찮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집을 하면 이제 타일이 또 전문 분야 중에 하나죠. 타일하고 우드 플로어 까는 거죠. 플랭크라고 하죠. 예. 우드 플로어 깔고 이런 같은 거 하는 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이센스 없는데 컨스트럭터 밑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기술이 좋으면 고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공사를 다 한다 그러면 제너럴 컨트랙터라는 라이센스를 따는 건데 이걸 따갖고 집을 고치거나 뭐 혹은 부서진 집을 갖다가 다시 고쳐놓건 아니면 불나든 집을 갖다가 다시 재건을 하건 혹은 집의 안에 인테리어 갖다가 다 플리핑해갖고 바꿔갖고 더 좋게 만들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너럴 컨트랙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면허도 필요하고요. 근데 보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인팅 칠하는 페인터들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힘든 일이에요. 롤러 갖고 밀잖아요. 근데 페인터도 조금 더 기술이 있어갖고 집안에 이제 다 실링하고 스프레이 갖고 페인팅을 하고 이 벽이 여기 화면에 잘 안 나오겠지만 미국 벽들이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벽지를 안 붙이잖아요. 예,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해갖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오렌지 필이라든가 이거는 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해야 되거든요. 롤러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같은 거 기술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괜찮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또 뜨고 있는 어떤 기술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패널 설치하는 거. 이것도 꽤 괜찮은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엘렉트릭션이 또 파생돼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으니까 그라지에다가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달아주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생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집에 다 OK 구글 말로 해갖고 모든 게 다 컨트롤되는 거 보여드렸죠. 스마트홈 기술자 이게 또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홈 테크니션인데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에서는 결국은 이제 안에 도면 그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아키텍처럴 디렉터 그래서 이 디자인 그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CAD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고소득 일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 중에서 기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들 중에서 조금만 변형시키면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들은 연세에 있는 분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들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엘렉트릭은 다 만질 줄 알아요. 그전에도 많이 일해봤고 지금 집도 다 제가 했고 플러밍도 웬만큼 다 합니다. 목수 카펜터 요 일도 다 할 줄 알아요. 루핑은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 홈 인스펙터는 이건 시험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다른 거고 타일 그다음에 바닥 까는 거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페인터 페인팅도 제가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홈 기술자 이거는 저희 집 제가 다 했죠. 그다음에 도면 그리는 거는 캐드 갖고 뭐 배워서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요즘에 이제 새로이 짭을 하나 좀 잡아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미국이 리테일 스토어가 날이 갈수록 죽어가요. 앞으로도 더 죽어갈 것 같아요. 사람은 자꾸 필요해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자고요. 일반 리테일 가게가 큰 회사를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큰 회사 딜리버리도 다 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리테일 스토어가 쫓아갑니까? 저만 하더라도 홈디포, 샘스클럽 다 배달해 주는데 리테일 스토어가 가겠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하는 기술자는 우선 기계 AI로 대처가 안 돼요. AI로 제일 먼저 대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무직이에요. 패러리가 어떤 서류 같은 거 작성해주고 이런 사람들 일자리가 제일 먼저 대체됩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 기술, 배관공 이런 같은 거는 가서 현장을 보고 그때그때 배선을 연결시키고 이거 쉽사리 AI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하면 제가 리타이어 하고 나서도 소일거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라이센스를 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는데 그 전에 제가 뭐 컨스트럭션 하던 뭐 형님 회사나 이런 데 같은데 일을 도와준 게 있으니까 우선 그런 회사에서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일을 남의 집에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라이센스를 안 딴다 하더라도 남의 집에서 일을 배워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좀 특화돼서 연세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관심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렉트리션이에요. 엘렉트리션 라이센스를 따볼까 합니다. 엘렉트리션 일 중에서도 진짜 뭐 이런 표현 일반식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알기 쉽게 노가다 얘기라고 할게요. 생 노가다 일이 있어요. 생 노가다 일이 아닌 게 있습니다. 생 노가다 일이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 엘렉트리션에서 조금 파생되는 거예요. 집에 전기차 충전기 같은 걸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 홈 설치를 해준다든가. 제가 스마트 홈을 설치해준다 그러면 남의 집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벽에 있는 아울렛 빼서 와이파이로 다 컨트롤되는 아울렛 바꿔주고 그다음에 벽에 있는 스위치 다 와이파이로 컨트롤되는 스위치로 바꿔주고 전구 같은 거나 이런 시설 같은 거 다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지붕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닥 밑에 기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한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편한 일이에요. 제가 나이가 70이 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조금.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엘렉트리션 여기 일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H백이 돈을 잘 번다고 했죠. 예, 진짜 부르는 게 돈입니다. 여름에는 부르면 무조건 불렀다면 500불. 하루에 낮은 순간 뭐 2,000불, 3,000불 이렇게 벌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더울 땐 진짜 그렇게 보는데 라스베가스에 보면 지붕 위에 에어컨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위에 에어컨 모듈이 있는 집들은 옛날에 지은 집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집을 지을 때는 에어컨이 다 있으니까 에어컨에 들어가는 인, 아웃 그 파이프를 집 벽 안으로 다 미리 집어넣어요.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가 집 바깥에 있죠. 근데 옛날에는 집 벽에 그게 없었어요. 왜? 에어컨이 비싸고 누구나 하던 게 아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70년대 말까지도 지었던 집들은 에어컨을 생각 안 하고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에어컨 가격이 싸지니까 누구나 다 에어컨 하고 싶은데 에어컨을 설치하려니까 집 벽 안으로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벽을 때려 부시고 거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일이 커져요. 미국은 또 허가 받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벽을 때려 부신다. 요거는 또 파운데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도 골아파요. 도면도 그래가야 되고. 그래서 그냥 지붕 위에다가 하면 지붕 위에 이제 아틱이라고 하죠. 다락 공간 있죠. 거기서 바로 다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집들은 지붕에 에어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120도, 130도 이런 날에 지붕에 올라가 봐요. 우선 나이 들면 사다리 타고 지붕 올라가는 것도 후덜덜합니다. 그거 자체가 위험해요. 게다가 더위가 어마어마하게 덥죠. 그래서 하시는 분들 보면 모자챙이 이 어깨까지 넘는 모자챙 그리고 거기다가 뭐 망을 이렇게 갖고 땀이 삘삘 나는데도 그냥 망을 해놔요. 얼굴이 타니까.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진짜 500불 들여도 진짜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나이 들어서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백은 제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머 일은 제가 이제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제가 이제 워터 필터 그다음에 워터 소프트너 이런 거 다 달았어요. 용접도 하고 이 기술 배우면 돼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술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 어마어마한 기술 아니에요. 그냥 배워서 할 수 있어요. 파이프 자르고 붙이고 요거 힘든 거 아닌데 워터 소프트너 엄청 무거워요. 워터 필터 엄청 무거워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 건드려 갖고 물 터지면 물 난리 나고 막 물 뒤집어 쓰고 난리 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거는 진짜 힘든 거 내가 봤을 때 뭐냐면 싱크대 밑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몸도 굳었는데 거기 기어 들어가는 게 더 힘듭니다. 저는 워터 필터, 워터 소프트 하는 것보다 싱크대 밑에 기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 플러머 같은 거 하면 뭐 예를 식당 같은 데 밑에 뭐 그리스 트랙 같은 데 거기 연결되는 막힌 거 뚫어달라 뭐 이런 거 같은 거 일 진짜 힘든 거예요. 지저분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화장실 변기 고장났다. 그거 들어 올리고 그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플러머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목수 일이 있는데 현장 목수, 이건 진짜 노가다 일입니다. 현장 목수는 진짜 힘들어요. 프레임 세우고 옛날에 제가 이런 벽도 세우고 이런 거 다 했어요. 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고 다치기 쉽고. 그래서 목수도 대목수, 한국에서는 대목수, 소목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테리어의 가구만 만들어주는 목수 하시는 분이 있어요. LA에. 그분은 아직도 자기 집 뒷마당에서 주문 받으면 다른 목수들한테 그 주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커스텀으로 가게 퍼니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게에 이렇게 비어 있는 기존에 있는 장 같은 거 사오면 뭐 비어 있고 아구리 안 맞고 그러면 보기 나쁘잖아요. 뭐 실용성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 6피트 뭐 10인치인데 6피트 10인치에 맞는 높이 뭐 예를 들어서 40몇 인치짜리 장을 만들어 달라. 그럼 그런 것만 만드신 분들인데 그거는 그나마 집에서 그냥 야금야금 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또 이런 분들이 돈은 더 잘 봅니다. 근데 요거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오래 하면 할수록 그 기술이 티가 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일에서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해요. 힘든 게 없어. 힘들지. 힘든 게 없는 게 아니라 일이 힘들지. 근데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할 거는 없어요. 용접하는 거, 예. 요즘엔 또 용접도 안 해. 요즘 팩스로 다 바꿔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고 루핑 기술자, 예. 루핑 기술자도 이게 기술은 몇 가지만 배우면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연세에 있을 때는 힘들다. 이것도 진짜 몸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홈 인스펙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예, 이거는 진짜 경험이 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라이선스 따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거를 사실 연세에 있는 분들이 하면 제일 좋긴 해. 제일 좋긴 한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홈 인스펙터를 많이 하시려면 이 집을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이랑 커넥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봐야 되고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 거기다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타일 및 바닥 전문가. 근데 이거 바닥 까는 거를 한국 분들이 많이 하세요. 이게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바닥 까는데. 그래서 한국 분들이 LA도 그렇고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바닥 까는 거를 한다고 광고를 내고 이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규모가 좀 크거든. 돈이 되거든. 집에다 깔면 스퀘어풋당 예를 들어서 뭐 3불입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스퀘어풋당 뭐 한 1불씩 남아도 그게 5천 스퀘어풋이면 5천 불 프라핏 남는 거예요. 짭짤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라이선스도 필요 없고. 게다가 바닥을 까는 것은 이거는 몇 번 해보면 또 경험이 생겨요. 이것도 물론 노하우가 있어야죠. 예. 처음에 카펫 있으면 카펫 뜯어내는 것도 힘들고요. 그것도 좀 힘든 일이고. 근데 바닥 깨끗이 팽팽하게 해야 되고 똑바로 다니면 그거 다 치워야 되고 목 같은 거 튀어나와 있으면 그런 거 다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딱 울리지 않게 또 폼 깔아야 되고 거기다 또 라미넷을 깔든 프랭크를 깔든 그걸 올리는데 그냥 일반적인데 올리는 건 괜찮은데 또 코너 같은 데는 그걸 다 자르재 갖고 오려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벽에 있는 이제 몰딩 같은 거 다시 한번 다 껴줘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타일은 기술이 좀 더 필요해요. 타일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바닥은 그냥 처음부터 헬퍼로 들어가도 일을 시켜요. 왜냐? 그냥 평평한 데 까는 거는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 하거든. 이렇게 대고 탕탕 치고 그다음 거 끼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두 시간만 가르쳐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헬퍼는 누구나 들여보냅니다. 타일은 첫날 들어온 사람한테 첫날부터 타일 못 맡겨요. 예, 타일은 반죽해갖고 붙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타일하고 바닥은 좀 다른데 바닥을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블라인드 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그리고 또 블라인드를 요즘에 중국에서 주문을 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블라인드를 또 홈디포 같은 데서 싸게 사와요. 홈디포 블라인드가 쌉니다. 그냥 보통 블라인드. 그래서 다른 집들 물어보니까 제가 뭐 한 다 30불, 40불씩 갖고 온 블라인드 그냥 다 100불씩 받아요. 다 100불씩 받으니까 짭짤합니다. 예. 블라인드 설치해 주는 것도. 집 하나 이번에 다 블라인드 했더니 제가 한 400불 들어갔거든요. 그거 에스티메이트 받았더니 2,000불 나왔어요. 미국 애들한테 2,000불 나왔는데 그거 좀 싸게 해갖고 1,000불 한다. 그래도 500불 생기잖아요. 그거 주문만 해주고요. 미리 가서 다 재고 주문만 하고 블라인드 타다당 박아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나절이면 다 끝나요. 한나절도 안 걸려. 근데 그것도 짭짤한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라이선스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제너럴 컨트랙터는 젊은 사람은 아예 그냥 뭐 커리어를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 따고 요걸 한다는 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페인팅은 예, 힘듭니다. 진짜 이거 중노동이에요. 예, 그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건강에도 안 좋아요. 페인터도 돈 버는 게 집에다가 이제 딱 비닐로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요거 다 스프레이 뿌려갖고 텍스처 만들고 이런 페인터를 해야지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옷 다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담벼락 페인트 해주고 그냥 롤러 갖고 페인트 하는 거는 일은 일대로 힘들고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거 좋은데 요거 기술 필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지붕 올라가니까 위험합니다. 스마트홈 하는 거는 요거는 좀 공부가 더 필요해요. 공부라기보다는 요거는 트렌드를 계속 배워야 돼요. 전 제가 관심 있으니까 계속 리서치하고 뒤져보니까 하지만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도면 그리고 이런 거는 배워야 돼요. 이것도 배워야 되니까 금방 시작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이렇게 집 관련 일을 계속했다 그러면 홈 인스펙터 요거 라이선스 따갖고 홈 인스펙터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시니어 때는 수입도 짭짤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홈은 요게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스마트홈 하면 요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고 돈 짭짤합니다. 제가 집을 사고 나니까 이 세일즈맨이 계속 와요. 뭐 당연히 뭐 광고지들 깜짝 날라오는데 세일즈맨이 계속 옵니다. 띵동. 어저께도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인데 워터 소프트웨어 설치 했어. 내가 다 했어. 띵동. 워터 필터 다 했어. 띵동. 리셋 슬라이딩 다 했어. 띵동. 실링팬 내가 다 달았어. 띵동. 스마트홈 내가 다 했어. 스마트홈 하라고 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홈을 하라고 하는 게 새로운 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요거 할 사람. 그래서 전기차 충전 같은 거 하는 것도 사실 안에서부터 케이블 끌고 오면 꽤 힘들고 가격도 비싼데 이 2019년 이후부터는 이제 전기차 220볼트가 다 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연결만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일이 더 훨씬 수월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전기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감전되면 위험하지 않아? 그거는 감전 한번 잘못 당하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특히 220볼트 잘못 만졌다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죠. 근데 전기가 어떻게 보면 나이 들고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페이도 괜찮아. 그리고 기술이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스마트 홈 하는 거는 기술이 계속 바뀌어요. 그건 계속 배워야 되지만 그냥 일반 전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레귤레이션 조금 바뀌지만 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몇 가지 이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기 하는 게 위험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룰만 제대로 지키면. 근데 룰을 모르고 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이제 전기 같은 거 하시면서 오시는 이제 이런 분들 뵙잖아요. 기본 지식이 하도 없이 전기하는데 너무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툴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전기가 당연히 검전기라고 이렇게 딱 삐비빅 되면 여기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것만 갖고 하는데 이게 100%는 아니거든. 전기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트레이스하고 이런 같은 거 찾는 게 몇백 불만 주고 투자를 하면 본인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거 한번 대보고 저거 한번 대보고 이러다 감전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어느 선과 어느 선을 연결시키는지 개념 없으니까 그냥 대놓고 연결시켜보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기공사를 진짜 코드에 안 맞게 엉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유튜브 봐도 그렇고 한국 유튜브 봐도 그렇고 한국도 전기공사 라이선스 뭐 따로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선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라는 가는데 나중에 그게 누전되고 화재가 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왜 그러냐? 왜 라이선스가 필요하냐? 전기 하는 사람한테 왜 보험이 필요하고 왜 번드가 필요하냐? 전기공사 잘못하면 집에 불이 나거든. 근데 제대로 하면 전기공사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진짜 힘들지 않아. 전기공사 중에서도 노가다는 전기공사 있어요. 바깥에서부터 전봇대에서부터 선을 끌어와야 되고 그러면 그거 전봇대에다가 얘기하고 그거 몇월 며칠 뭐 몇 시부터 여기 전기 끊고 연결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도로 파고 올리고 집에 전기 끌어오고 이런 같은 거는 보통 엘렉트리션 하지도 못하고요. 그건 진짜 위험하고 그건 장갑도 1000볼트 감전 안 당하는 10가지 온 장갑 뭐 이런 거 끼고 이러고 해야 돼요.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전기가 아니고 벽에 있는 전기 만지는 건데 미국은 100볼트, 그러니까 뭐 110볼트, 120볼트 이렇게 나오죠. 120볼트인데 한국은 220볼트예요. 한국 전기가 더 세서 더 위험해. 미국은 220볼트는 전기차 충전하는 데는 이제 쓰죠. 380볼트 쓰고 600볼트 쓰고. 근데 보통적으로 집에서는 이제 240볼트 이렇게 하고 전기 충전을 시키는데 한국보다 절반이기 때문에 덜 위험해.
그래도 감전은 한 번도 당하지 말아야지. 당하면 안 되지. 한 번이라도 당하면 안 되는 거지. 전기공사 하셨던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배운 분은 난 지금까지 전기 감전 당한 적 한 번도 없으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전기공사를 갖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다가 감전당했다는 무용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대로만 배우면 진짜 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목수 같은 것도 예전에 이제 제가 집에서 우드워킹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나무를 자를 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테이블소라고 톱날 이렇게 나와서 테이블 위에 쫙 밀면 자르는 거 있죠. 해마다 미국에서 그 전기톱에 손가락이 없어진 사람이 2,800명이 가는데 어마어마하죠. 2,800명. 부주의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룰이 있어. 전기톱을 쓸 때는요 절대 장갑 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장갑 끼고 해야지 안전하지? 아니에요. 장갑 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장갑 말려 들어가면 손모가지 나가요. 그래서 절대 장갑 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계 시끄러우니까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막 했고 귀마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귀마개가 있었고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거 쓰는 거 있는데 전기톱 낄 때는요 저는 절대 노이즈 캔슬링 안 끼고 귀마개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정신 분산되면 손가락 날아가요. 그건 진짜 다치기가 쉬워. 나머지 전동 공구 중에서 사람이 그렇게 크게 다칠 만한 전동 공구가 없어요. 드릴 다쳐도 사람이 손가락 날아갈 만큼 다칠 경우 없어요. 어디 찍혀갖고 빵꾸 나면 피좀 나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은 사고 많이 나는 게 이제 탁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일러 벽에다가 탕 하면서 못 박는 기계 있죠. 전자망치로 얘기하는 거 탕탕탕탕 박는 거 그거 주머니에 끼고 있다가 잘못 눌려서 허벅지 찔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목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탁 하다가 목재 안에 옹이에 부딪혀갖고 이게 쇠못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튀어나고 손가락 구멍이 뻥 나는 경우 있는데 그냥 구멍만 나고 끝이에요. 병신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불구 안 돼. 다른 것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전기톱 하나만큼은 진짜 위험해요. 뭐든지 뭐가 위험하고 안 위험한지만 알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도 손재주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한국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이제 타일 하시는 게 많은데 타일이 힘들어. 진짜 허리 아프고 힘들어요. 만약에 타일 그다음에 뭐 밑에 마룻바닥 까는 거 이거 하신다 그러면 꼭 무릎 보호대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사봤자 100불밖에 안 해요. 무릎 진짜 푹신푹신해요. 저는 다 있어요. 무릎 푹신푹신한 거. 그래서 무릎 진짜 푹신한 거 있고 툴 좋은 거 사세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그거 자르는 툴 같은 거 그냥 손을 꽉꽉 누르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 전기톱처럼 하는 건데 그건 별로 안 위험해요. 그 윙하고 자르는 거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자르고 그런 게 편합니다. 이런 거가 조금 허리를 굽히고 하는 일이라서 좀 힘들어요. 블라인드라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를 블라인드 비즈니스 많이 하시고요. 마루바닥 비즈니스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 우선 라이선스가 필요 없거든. 라이선스가 필요 없으니까 많이 하고요. 근데 집 입장에서도 블라인드 잘못 달았다고 집이 무너지거나 집이 부서지거나 뭐 집에 불이 날 일 없잖아요. 마룻바닥 잘못 깔았다고 집이 푹 꺼진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라이선스를 필요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가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 비즈니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룻바닥 까는 거 이것도 재밌으면 하시면 되는데 저는 블라인드 하는 게 더 편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페인터는 연세 드시면 웬만하면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좀 힘든 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핸디맨을 하세요. 라스베가스에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이랬던 핸디맨만 한 7, 8분 계신데 다 저보다 연세 많으세요. 근데 어떤 핸디맨 선생님은 평생을 핸디맨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일 잘하죠. 요령이 있으셔. 그러니까 오래 하셨은 거니까 거기서 표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부탁해도 잘해요. 그런 핸디맨은. 오신 김에 저거 TV 좀 달아주시고요. 오신 김에 천장에 라이트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 그거 다 해갖고 하는데 그냥 그분은 일당으로 딱 받고 하시는데 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금방 어떤 라이센스 딴 사람보다 이런 핸디맨들이 일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나는 엘렉트릭은 안 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원래 엘렉트릭을 라이센스 없이 건들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엘렉트릭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엘렉트릭 라이센스에 있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험이니 뭐니 다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엘렉트릭 라이센스 딴다 그러면 제가 남을 시켜도 마지막에 파이널 인스펙션 제가 다 해야 돼. 모든 책임 다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식이 그나마 좀 필요한 게 엘렉트릭이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공부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예, 조금만 하시면 금방 엘렉트릭은 금방 이해하시고 금방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3웨이 스위치, 4웨이 스위치 이론 같은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이런 이론 정도만 하시면 진짜 편하고 집안에 이제 진짜 엘렉트릭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집안에 여기가 뭐 요것만 켰다면 두꺼비 집이 꺼진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충 톡박으로 야 요거는 암페어가 적어서 꺼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적으로 모르면 기계 갖다 놓고 하면 돼요. 기계 갖다 놓고 꼽아보면 이게 지금 몇 암페어 잡아먹는구나. 그럼 이게 지금 30암페어를 잡아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볼테지가 120볼트니까 3600와트를 쓰는구나. 곱하기예요, 그냥. 예. 120 곱하기 30 하면 됩니다. 예, 그럼 3600와트예요. 3600와트를 쓰는데 요 기계를 전격 전압을 찾아보니까 요 기계는 5000와트가 필요하네. 그러면 30암페어로 안 되는구나. 60암페어가 필요했구나.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60암페어면 7200와트를 쓸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그거 계산이 어려운 계산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그래서 엘렉트릭션도 이런 좀 재주 있는 분들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H백 같은 경우도 사실 일하는 건 맨날 뻔한데 H백은 뭐가 있냐면요. 트러블 슈팅을 잘해야 돼요. 트러블 슈팅을 잘해야 되고 고장나는 게 뻔해요. 컨덴서 나가는 게 있고 컨덴서 청소만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진짜 이제 힘든 일은 이제 바깥에 유닛이 너무 낡아갖고 모터가 나갔다. 유닛을 갈아야 된다. 이런 일들은 진짜 힘든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배워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일 아니면 이제 H백이 그냥 뭐 컨덴서 청소만 해갖고 끝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고 가스가 나갔으면 안에 가스만 다시 주입해서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덥고.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기 그다음에 뭐 목수 그다음에 마루 그다음에 블라인드 이런 거 일하는 게 미국에서 짭짤하게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300불 이상의 그 페이는 받을 수 있어요. 예. 2, 300불은 처음에 하더라도 그냥 헬퍼로 나가도 200불은 받으실 거예요. 예. 조금만 다니시면 200불은 뭐 충분히 받으시니까 소일거리 하기 좋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몸 다쳐봐. 그래서 너무 내가 똥손이다. 나는 뭐 이런 집안일에 재주가 전혀 없다. 이러면 못 하시는데 난 평소에 이거 좀 관심 있었고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밑에서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현장에서 배우는 거지. 현장에서 배우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도 옛날 스타일 혹은 라이선스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밑에 배우니까 진짜 좀 엉뚱하게 배워서 위험하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건축법에 어긋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제가 쓰는 툴을 보고 놀래요. 와, 이건 뭔데? 이런 거 쓰면 이렇게 편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써도 이분들 일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지 저는. 아니 이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툴 요것만 미리 알고 있었어도 하루 일하는 게 진짜 똑같이 돈을 받고 일은 한 뭐 절반으로 쉬워질 텐데 왜 이런 거 안 쓰실까? 제가 지난주에 그 보여드린 거 있죠. 요즘에는 뭐 로봇팔 몸에다가 옷 입으면 이렇게 들으면 천하장사가 되는 옷. 예. 그거 4,000불이에요. 4,000불인데 페인터를 만약에 여러분이 하신다. 그럼 저는 그 기계 4,000불짜리 사라고 하고 싶어. 그 로봇팔이 있는 기계. 그럼 페인트 롤링질 하는 거 하루 종일 쉬워요. 힘 하나도 안 들어. 근데 그거 갖다가 몸 아프면서 진짜 나중에 파스값이 더 들지 그거 낑낑거리면서 롤러 갖고 이거 페인트 하겠어요? 만약에 페인트 하신다면 그런 기계를 사셔야 돼. 근데 전 페인트 하는 분 중에서 그 기계 쓰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천장에다 이거 하는 분 중에서 그 기계 쓰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엘렉트릭 쪽 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집안에 꾸밀 때 자기네들이 쓰는 툴도 마찬가지고 좋은 거 쓰는 게 없어요. 이런 정보 같은 걸 많이 공유를 해야지 일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렉트릭션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엘렉트릭션 일도 좀 앞으로 더 돕고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엘렉트릭션 일을 좀 도와드렸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채우고 나면 엘렉트릭션 하시는 형님 혹은 이제 컨스트럭션 하는 형님이 저한테 사인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저한테 이제 이만큼 일을 했다. 그러면 우선 그게 있어야 되고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 보는 거야 이제 공부해서 보면 되는 거고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따면 주변에 한 6개인가 7개 주 같이 통용되는 게 있고요. 엘렉트리션 라이센스도 시험만 더 보면 미국 내 내셔널와이드 어디 가서 시험 보든 간에 다 괜찮은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한 데가 뻔해요. 그래서 룰이 조금씩 달라요. 룰이 좀씩 다르는 게 뉴욕 같은 데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은 이 전기선 케이블을 집어넣을 때 바깥에 쇠 파이프로 돼 있지 않고 집어넣어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랜드파더스 로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쥐가 많은 데서는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집인 경우는 또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집에다 전기할 때도 네바다 전기 그 코드북 이건 다 뒤집어 나오거든요. 예, 그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로맥스 14x2 사용했고요. 로맥스도 사용하면 그게 또 쥐가 안 갉아먹어요. 예, 쥐가 또 싫어하는 성분이 케이블이 있어갖고 바깥쪽에 그냥 있어도 쥐가 있다 하더라도 안 갉아먹고 전류도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뭐 이런 기준을 갖고 저는 천정의 라이링이니 뭐니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이 젊은 사람이나 하고 전문직이지 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연세가 있으신데 흔히들 그래요. 한국에서 65세 되면 할 게 없다. 어디 가서 수의나 해야지. 그냥 자주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수의를 하면서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사모님 오셨습니까? 뭐 인사하고 진짜 뭐 극단적으로 나쁜 표현 뭐 집 지키는 개 취급받고 이렇게 사는 거는 진짜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 그런데 연세가 있어도 어떤 기술직이잖아요. 그럼 남한테 대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60, 70이셔. 근데 HVAC 기술이 있고, 한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뭐 이런 엘렉트리션 기술이 있고, 그러면 사장님,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이런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한국 갔다 오자마자 이제 에어컨 문제 생겼을 때 에어컨 이제 고치러 오신 분이 그분들 연배가 좀 있으셔 보이죠. 예, 저보다 훨씬 위로 보이시는데 30몇 년을 에어컨 하셨대요. 예, 진짜 고수더라고. 그냥 드라이버 하나만 딱 들고 오셨어요. 툴 가방은 차에서 갖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쭉 보더니 뭐 하더니 이거 문제 있네요. 그랬더니 몇 개 풀어갖고 타닥 하더니 그 자리에서 고쳤어요. 그 한 10몇 분 만에 고쳤어요. 그래서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뭐 한 80분만 주세요. 왔다 갔다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뭐 가다가 음료수라도 드시라고 100불 홍케해 드렸죠. 100불 드려도 아깝잖아. 근데 이제 이걸 뭐 좀 아깝게 되면 고작 10분 고쳤는데 100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집까지 왔다 갔다 또 시간도 걸리면 결국 1시간 걸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자는 시간당 100불 드려도 되지. 왜냐하면 전 돈을 갖다 세이브 많이 하니까.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남한테 존중받고 일도 편하게 하고. 근데 그거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HVAC은 많이 배워야 돼. 엘렉트릭션은 경험을 그것도 많아야지 하는 일이 있어요. 엘렉트릭션도 경험이 많아야지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간단한 집안의 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 저는 그래서 엘렉트릭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 홈 하는 거. 그리고 블라인드 하는 거, 마루 바닥 가는 거 요거는 조금만 일 배우시면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좀 힘들죠. 힘든 대신에 툴을 쓰시라는 거예요. 툴도 어떤 툴이 있냐면요. 마루 바닥 가는 것도 그냥 롤러에 앉아서 까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엉금엉금 기어다니면 무릎 다 나가고 허리 아픈데 그거 다 툴 팔아요. 그리고 그 마룻바닥 그거 다 들고 오는데 무겁거든. 그런 거 쉽게 들고 온 툴 다 팔아. 근데 그런 거 이용하신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이용해도 얼마나 일이 편할 텐데 이 일이 힘들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이 얼마나 재밌을 텐데 이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기술이 있으면 고소득인 거. 근데 기술이 있는데 미국에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기술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고르세요.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도 유망해요. 왜 유망하냐? 리테스트는 앞으로 죽어갑니다. AI가 자꾸 일자리 뺏어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은 AI가 못해요. 당분간은. 앞으로 1, 20년은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섬세한 일이고 손가락을 잘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불체자 많이 쫓아야 한다고 했죠. 앞으로 이런 분야 사람 더 없어집니다. 불체자가 건축, 건설 이쪽에 일하는 사람이 13%래요. 미국 내에서. 건설 현장에 일하는 100명 중에서 13명이 불법 체류자예요. 13명이 빠지죠. 사람 모자라요. 그럼 여러분들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 몸 건강하다. 그래도 좀 뭔가 움직이고 나 용돈도 벌고 싶고 그다음에 너무 노가다 일을 하고 너무 값어치 없는 일 말고 나 좀 기술직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한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이 영상 보셨는데
우리 남편 영감이 그래도 손재주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할까? 예, 그러면 우리 또 아버님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또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연세 들어도 저는 항상 은퇴라는 게 그죠. 예, 오늘부터 일 안 하는 게 은퇴다 이게 아니에요. 은퇴라는 건 간단해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은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했다 그래서 무조건 일을 안 해야 된다 이러면 인생이 또 재미없을 수가 있지. 은퇴를 하더라도 소일거리를 하는데 이 소일거리가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인데 이 소일거리 해서 재밌어갖고 엑스트라 돈 생기면 손주 용돈도 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사고 그다음에 또 어머님이랑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뭔가 기술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관련 일은 미국에서 망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엘렉트릭 라이센스 같은 거 따고 그러면 그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것들 준비하고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